예. 우리 배미준 리더님을 제가 사실 만나게 된 계기도 그 둘째 딸아이가 이제 몸이 안 좋은 거를 어, 다른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도움을 주겠다고 만나서 이제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미준 리더님이 속하고 있는 제 레그가요. 우리 농담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슨 병자, 레그다? 병자. 병자레그, 병자레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의 그 전해주신 분 위에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어떤 질병이냐면요. 여러분 거기 혹시 여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 뇌에 보면은요, 뇌 하수체에 혹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뇌 하수체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면은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성 호르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런 게 뇌 하수체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분을 전달하신 그분은 뭐냐면 뇌에 프로락틴이라는 혹시 프로락틴을 들어봤어요? 프로락틴은 뭐냐면 유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젖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있죠. 그게 이제 프로락틴인데 원래 임신이 되면 프로락틴이 분비가 되면서 젖을 생성하는데 임신 끝나고 나면 이제 뭐야 젖을 안 먹이게 되면 이게 안 나와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그분은 어떠냐면 뇌에 프로락틴을 이상적으로 분비하는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락틴 혹이라 그래. 프로락틴 오마라 그러는데 보통 정상적으로 프로락틴 수치는 10이 안 돼야 돼요. 근데 그분이 얼마 나왔냐면은 20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락틴 수치가 200까지 나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평상시에도 유방에서 젖이 줄줄 나와요. 그럼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임신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생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프로락틴 수치가 거의 150에서 200이 나왔기 때문에 혹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체약을 하고 사실 참고로 제 1번 레그는요. 또 그거는 또 비염 레그예요. 비염 레그. 제가 사실 그 1번 레그 비염 있는 분을 치료하면서 제가 뉴트리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레그는 이상하게 비염 레그고요. 2번 레그는 더 심한 병자 레그인데 그 첫 번째 그분이 프로락티노마라는 혹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건강 우리 뉴트라 제품을 처방을 해주면서 사실은 이게 혹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분이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프로락틴 수치가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실 그게 왜 그렇게 잘 치료됐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미진 리더님? 예. 최모모 리더님 계세요. 그래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만나게 된 이제 미진 리더님의 이제 따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대사가 안 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에너지 대사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 효소인 코엔자임 큐틴 이런 게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일으키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하필이면은 이제 지연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에 있는 점막 이 점막 조직이 전부 다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점막이라는 게 보면은 위장관이 있고 또 방광도 점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광 점막이 기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대장 쪽 특히 막 처음에는 대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대장 쪽 기능을 안 하고 하니까 소변이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방광이라는 건 뭐예요? 소변을 이렇게 찼으면 빼내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광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유를 하고 뭘 먹게 되니까 장에 이제 그 똥을 누게 되는 똥이 차는데 이 똥을 배설을 못하니까 그 속에서 계속 독소를 만들어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맞아요. 보니까 배 속에서 부패돼가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아주 희귀성 질병이 아니고요. 네, 네, 네. 뭐냐면 혹시 그 TV에 보면 변이 차가지고 막 늘어나는 그런 그 질환 혹시 보셨어요? 네, 네. 컨제니탈 메가콜론하는 어떤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저는 네. 처음에 사실 그걸로 생각했었는데 아주 특이적으로 이런 질환이 지금 진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는 어떠냐면 장이 운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방광도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도 운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방광점막 자체가 원래 이 센서가 적은 데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짜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계속 독소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몸에 흡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지연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자체가 정상인들보다는 아주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네. 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네네. 그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이 친구는 상당히 천천히 호소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초창기에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사실 지혜한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 속을 어떻게든 비워주는 게 제일 문제인데, 네네. 맞아요. 과연, 과연 우리가 비타민, 우리 뉴트리에이트 비타민을 처방하고 그다음 유산균 식이섬을 처방해가지고 이 장의 운동성이 돌아올까? 저도 사실 관심 많이 했었어요. 저는 나중에 그때는 네.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변을 빼내주는 게 목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처방했는데, 저도 놀라게 이 친구의 장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사실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뉴트리에이트가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병이 안 나고요, 내 몸 건강하면 우리 뉴트리에이트 먹어도 별로 감동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면 제가 왜 감동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좋아지는 걸 제가 눈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거품 무는 거죠. 그래서 지연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담당 의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야기해도 되죠, 미지 씨? 네.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장이 기능을 하도 안 하기 때문에 다 잘라내야 된다.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하게 되고, 얘는 절대로 키가 안 클 거다. 몸무게 안 늘 거다. 그런데 참 정말 감사하게도 지연이는 비록 성장은 느리기는 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연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우리 미진 리더님이 이제 여기서 뉴트리에이트에 대해 감독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도 사실 중간에 SP도 가고 GP도 가고 했는데도 사실은 그 이후에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애가 갑자기 크게 아프면서 2달, 3달 입원하게 되고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 친구가 어쨌든 꿋꿋이 견뎌내고 그다음 지금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안고 가야 되고, 이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사실 그쪽 병원에 있는 의사도 나와서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연이가 지금 보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난주에도 대장, 지금 네, 맞아요. 대장 전체를 다 잘라내고 장르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 말 했죠. 근데 네. 사실 지난주에도 지금 사실 이제 지연이는 어떠냐면, 외부에서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는 보통 어때, 바이러스 들어오면 감기 증상을 알잖아요. 근데 지연이는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장이 나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만 조금만 잘못 먹으면 장 바로 탈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막 꿋꿋하게 견뎌내는 거 보면 지금 그 사진 찍어보면 장이 완전 늘어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애가 이 상태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평상시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프다 소리 안 하면 아프질 몰라요, 사실은. 너무 활발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애가 조금 작다는 것 뿐이지 정상적인 애로 보여요. 네. 네. 그런데도 이 친구 상태는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지금 사실은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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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좋아진 거예요. 요번에도 사실 네.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일주일 만에 병원의 의사는 이제 경험상 예전 같으면 아마 퇴원 안 시켰을걸요? 네, 맞아요.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자기도 쌓이니까 이 친구는 이 정도 돼도 괜찮다고 이제 퇴원시킨 거거든요. 또 시간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밥도 죽도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뉴트리에이트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맞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뉴트리에이트를 만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감동하셔야 돼요. 너무 감동하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이제 우리 미진 리더님 알려주신 그 그분 같은 경우에도 뇌의 뇌종양이에요, 뇌종양.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뇌에 지금 뇌하수체에 이런 혹이 있는 거예요. 혹이 한 2cm 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우리 뉴트리아트를 먹고요, 이 혹 사이즈 줄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0년, 40년 엄청난 비염이 계시는 우리 고모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뉴트라트를 드시고 나가지고요. 딱 얼마 걸렸냐면 보름 만에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물론 한 3개월 만에 거의 99% 완치되고요. 지금은 괜찮으시거든요. 지금 몇 년 됐나? 10년 됐다. 10년이 됐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느끼면서요. 와, 이 누트리아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우리 누트리아트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뿐 아니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지금 제 소리 들리나요? 이건 누구시지?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제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예, 예. 괜찮죠? 저기 누가 낙서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낙서를 하시네. 좀 지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의사지만은요. 사실 누트리트 제품을 쓰고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요. 사실 객관적 100% 저도 다 이해는 못해요. 이럴 거라고 이제 제가 내셔널데이를 설명을 드리지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100% 이해 안 되지만 정말로 감동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트리트를 전달할 때 자신감을 갖고 전달하셔요. 그러면 제대로 믿음만 그 환자하고 라포 형성만 잘 되면은요.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자세와 이미지인데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짧게 한 30분 이내에 자세 정도 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메 사업을 여러분이 아메를 제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우리가 왜 아메에서 ABC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성공의 ABC. 혹시 예전에 이런 강의 많이 들었잖아요. 이때 A가 뭡니까? 선생님이? 아메에서 AB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가 바로 뭐냐면 attitude래야 돼. 자세. B가 뭐냐면요. belief. 믿음입니다. C가 뭐예요? 커미트먼트. 즉 뭐냐면 바람직한 자세는 바로 뭐에서 나오냐면 바로 아메이를 내가 바로 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자세가 형성되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아메이를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결단, 커미트먼트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 아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깜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바람직한 자세.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면 다이아몬드에 가 계신 그분의 자세를 내가 배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잘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믿을까요? 잘 안 믿을까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너랑 뭘 잘 안 믿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안 믿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남을 너무 잘 믿습니다. 사람은 엄청 감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믿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안 믿게 됐죠? 너무 잘 믿다 보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난 남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안 믿는다면요. 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아멘 왜 시작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왜 시작 못할까요? 사실 그 베이스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멘에서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성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요, 암이 좀 하다 금방 포기야. 근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걸 남한테 이야기를 못하니까 뭐야. 자, 모든 핑계를 그만둘 때는 뭐야. 다른 사람한테, 환경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예?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응? 이제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 어떤 대한 부분을 믿음이요?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저기 들어오신 분 음성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낙서 좀 지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사업을 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자세는 사실 우리가 내 몸의 자세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폼이라고 그래요. 폼.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 즉 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ttitude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에서 자세라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마음가짐, 즉 attitude를 이야기하는데요. 내 자세는 사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내가 대한 그 아까 얘기했죠. belief에서 나와요. 믿음. 그래서 저기 누가 자꾸 이렇게 혹시 거기 지금 애가 그러면은 좀 지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세가 왜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아멘을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의 꿈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내가 회사나 제품이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면은요, 이 사업을 임하는 자세, 이 애티튜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로서 뒤에 보면 뭐 겸손, 자신감, 순복 뭐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내가 아멘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멘을 배워야 될 때 그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어떠냐면 내가 낸데 사실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 자존심이 상한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자존심 상하면 극단적인 그래서 비이성적인 어떤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침 출근하면서 운전하는데 어떤 놈이 내 차를 추월해 가요. 그러면은 미처가 따라가죠? 그 왜 그래요? 순간적으로 뭐가 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확 나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나를 성공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나한테 부정적인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아메를 처음에요, 배우기 시작할 때는 난 아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사회에서 대학 교수야. 의미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의사야.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처음 시작하면은 나는 그게 빵프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메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절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메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덕목이 뭐냐면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홍 엑스포진 보시면 항상 자세가 어때요? 겸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감은 사실은요, 제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잘 분석하세요. 이 속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은 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건 일반적인 내 성격이고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나는 바로 뭐 나의 개인적인 거잖아요. 근데 남은 뭐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결점인데 바로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내 내재되어져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어떤 부분 그게 바로 잠재력인데 이 진정한 자신감은요 뭐냐면 나의 이 잠재력이 발휘될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 생기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어떤 경우 자신감이 생기느냐면 내가 그거를요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면 순복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내가 잘 알 때 그때 어떠냐면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존심을 부정적으로 내세우면은요 내 자존감,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메일 하기 전에 했잖아요. 겉으로는 의사이고, 겉으로는 남들이 나보고 뭐 잘난 놈이라고 이야기,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그 자존심을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저를 이렇게 포장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 자신감은 자꾸 나라고 떨어지는데 자존심만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부적이 바로 뭐냐면 제 어떤 뭐 삶을, 제 감정을 어떻게 알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암에서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죠. 자존감이고 그 베이스에 있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은 뭐냐면 나를 잘 알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잘 알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순복이에요. 순복. 사실 순복은 뭐냐면 우리가 암회 사업을 하면서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 성인인데, 그죠? 그 스폰서가 내보다 어린 내 동생일 수도 있고, 그죠? 내보다 한참 후배일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도 암회에서는 뭐냐면 스폰서님, 아니 업라인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라, 순복하라 그러죠. 자, 그러면요. 왜 순복해야 되죠? 이시험님. 왜 순복해야 됩니까? 내가 모자라서?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를 끌어주고, 그분은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 가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하고 다른 많은 경험을 겪으신 분이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나를 바람직하고서 인정해 줄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요, 진심을 다해서 따라하게 하고 순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암의 사업할 때 절대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이웨이. 절대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말웨이입니다. 말웨이. 그래서 아메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뭔가 정말 획기적인 거 나온다 하더라도요, 내 혼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업라인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여쭈어보고 업라인께서 해도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면서 CCHH.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듯, 하라면 하라는 듯. 네. 근데 나이가 40대가 50이 돼가지고 시키면 시킨다 하라면 하라는 듯 됩니까?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 성공을 위해서 나는 CCHH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스폰서의 말에 CCHH 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내 파트너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는요, 한 색깔 만들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네트워크 속에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고 뭐 가지각색 다 있으면 이 네트워크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는 네트워크는요, 단색입니다. 단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폰서님이 흰색이에요. 근데 나는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흰색인데 내가 빨간색이라고 막 계속 표현을 하면은요, 내 파트너가 나를 쳐다보고 무슨 색 들까요? 나는 흰색이 돼야 되나 빨간색이 돼야 되나, 에이 나는 똥색이 돼야 된다 뭐 이래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복제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뭐냐면 LOS라는 게 있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LOS 상에서 이 모든 게 단색깔이 돼야지만 이 그룹은요, 이 네트워크는요, 안정적이고, 그죠? 아주 성장을 잘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복하는 마음. 어쩌면은 암회 사업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위해서 암회에서 자세, 뭐 우리가 잘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어떤 자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열정적인 자세. 또 어떻게냐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당한 자세. 네 번째는 배움 자세를 적혀 있어요. 근데요, 다 좋습니다. 열정도 좋고, 긍정도 좋고요. 당당도 좋아요. 배움 자세도 좋아요. 근데 저는 아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변함없는 꾸준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저 열정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 많이 봤어요. 아미 사업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이 해가지고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그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3년 만에 다이아몬드 갑니다.
고스펙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스폰서 저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나방이구나. 고무다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아메 비전을 저는 Y가 엄청 강했었고 아메를 받아들이고 나서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술자리에서 우리 스포츠님 껴안고 고다이몬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알아보는 그 한 달, 3개월 동안요. 어떤 마음으로 알아봤냐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막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팅 열심히 가고요. 뭐 음원 열심히 듣고요. 그죠? 막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들이 불안했대요. 저 친구 저러다가 저 불나방 아니야? 그만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꾸준하게 했어요. 변화하지 않았어요. 저도 인간인데 꾸준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처럼 템포화를 했고요. 미팅 참석을 했고요. 스폰서님과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꾸준함을 저는 아미에서 가장 큰 미덕이다 생각해요. 우리 아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3개월만 제대로 꾸준하면은요. 3개월을 미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3개월을 똑같이 첫째 날 하던 그 행동을 3개월 유지하면은 무조건 피납니다. 무조건 피납합니다. 근데 3개월을 100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뒤에 뭐 역점적인 자세, 뭐 긍정적인 자세, 배우는 자세 뭐 이런 말 드리지만요.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변함없는 자세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변함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파트너들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 자신을 절대로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믿고 싶어요. 저도 저의 행동이나 저의 변함없는 모습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화가 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아까 이렇게 템포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요, 미친놈처럼 뭘 하냐면,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그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운동 안 하는 사람 6시에 일어나 운동 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잘 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온천에 나가려면 내일 아침에 운동 갑니다. 자랑한다고, 제 파트너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랑하려고 니 잘났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 왜 스폰서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약 그 필을 가고 싶어. 그럼 뭐하라 그러죠?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선포. 사실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선포하면 기억 누가 하는지 아세요? only 스폰서님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누구 기억합니까? 나만 기억합니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메에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요.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1000, 2000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에너지가 만약 100이라면 100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겁니다. 꾸준히 갑니다. 네. 그리고 열정을 만약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그레시브 해야 돼요. 크레센도처럼 이렇게 가면 성공하겠죠. 근데 계속 크레센도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메 사업은요. 에너지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항상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업앤다운. 잘 될 때는 막 흥분해가면 막 이러다가 에너지가 1000이야. 안 될 때는 막 바로 떨어집니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자이냐면 항상 변함없는 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내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요. 그죠? 우리가 아메 사업 해보다 보면 거절받는 일, 그죠? 환경이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있잖아요. 내가 에너지가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힘들어서 미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내 파트너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스포너님이 그죠? 힘들어 죽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 때도 저는 우리가 암의 사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카페이스입니다. 포카페이스. 그래서 저는 파트너가 없을 때 어떤 마음을 했느냐면요. 나오지 않는 미래의 내 파트너가 나 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 계속 나한테 계속 뭐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요. 내 파트너가 날 쳐다보고 있을 거야. 지금 내 파트너. 그다음에 나오지 않는 미래의 내 파트너가 날 좀 지켜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그 파트너는 나한테 지금 안 와. 그런데 내가 이거 하면 그 사람은 나보고 와,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그죠? 그러면서 비전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아시는 100% 신뢰하지 마시고, 내가 잘날 때 그 모습을 100% 신뢰하지 마시고, 못났을 때, 내가 못할 때 내 모습 알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나 그래 안 돼야지. 나 그걸 안 내려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를 단련시키고, 또 나를 단련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꾸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꾸준한 자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열정적인 자세. 우리가 암의 사람의 상성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정적인 자세, 열정을 가집시오, 열정을 가집시오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열정 유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꾸준하는 게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게 되는 경우는요, 믿음 플러스 지식 플러스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 속에 내 Y가 강해졌을 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할 때, 그때 이 열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죠? 열정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정은요,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열정은 어떻게 생기느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은요, 안에 열기가 조금씩 차이면서 커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입당 한다고 에너지 100이 안 돼. 충전이라는 건 어떻게 작게 1부터 2부터 해가지고 되면서 어느 정도씩 10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기 또 빠져요. 또 채워넣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처음에 열정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Y부터 시작하죠. 근데 힘이 빠졌어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베이스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암에 왜 시작했지? 내가 뭐 때문에 했지? 맞아. 나는 이것 때문에 암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Y가 생겼다고 다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먼저 뭐가 차야 됩니까?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내 가슴이 뛰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생화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책을 읽고 어머니를 듣고 미팅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스폰서님과 상담하고 또 안 되면 또 책 읽고 어머니 듣고 미팅 참석하고 상담하고 이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때는요.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열정이 찼을 때까지 확 채워졌을 때는요. 가지 마라 그러다 갑니다. 가슴이 뛰는데요. 머리가 이 가슴 보고 다리 보고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갈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열정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건 대부분 뭐냐면요. 열정 안 채운 상태에서 그냥 나가 행동해 봅니다. 됩니까? 거절받습니다. 깨갱.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열정을요,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이런 행동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운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업이 되더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다시 그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업이 됐다가 다운되잖아요. 다시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다운되려 할 때 다시 올리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올리려고 그만큼 노력해 놔놓고는요, 하루아침에 그걸 다 까먹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즐거우면서 이게. 나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자세예요.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포함해서 저도요, 부정적입니다. 우리 뇌라는 건 아시다시피 17대 1로 부정적인 거에 힘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재밌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합니까?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게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인간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암해할 때 절대적으로 뭐냐면 나를 부정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부정에 노출시키는 순간에 내 입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듣습니다. 남이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먼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내 믿음이, 내 열정이 하루아침에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템포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어머없는 이유가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미팅 가는 이유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려고. 내가 성공자한테 계속 노출이 되면요, 내가 성공자의 모습인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노네가티브. 부정적인 말은 말하지도 전하지도 마라. 그래서 여기 보면 don't worry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왜? 부정적인 말이다 이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골프 여러분 걱정 많이 하셨죠? 근데 통계적으로요, 내가 하고 있는 걱정에서 92%는 일어나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8%는 해결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은 뭐냐면요, 염려, 걱정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92% 안 일어나. 8%는 뭐예요? 해결 가능해.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건 나 해결 가능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 그러면요, 대부분 뭐냐면 행동도 안 하고요, 걱정만 합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92%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8%는 뭐냐면은 해결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 난 성공할 거야. 난 다이아몬드 될 거야. 라고 외치시죠. 그러면은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뭐냐면, 그치. 나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바로 직전까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뭐냐,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되는 사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계속 마음속에서 뭐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정말 안 되는 사람 되는 거고요. 힘은 들지만은 할 수 있어. 나는 되는 사람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습관이고 연습입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나가면서 그걸 보고 할 수 있다, 쪽팔리지만 할 수 있어! 하고 나가십시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당당한 자세. 여러분, 왜 우리가 암의 사업에서 왜 안 당당해지죠?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부정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회를요, 전화를 갈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면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을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암에 전화하면은 지가 갑인 줄 알아. 근데 속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웃기지 마라 이놈아. 나는 내가 갑이거든. 내 지금 니한테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네가 루커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내 지금 인터뷰가 뽑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금광을 캐는 광산을 알고 있어요. 이 금광을 같이 캘 사람을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이 사람 몰라. 그죠? 근데 내 혼자 캘 수도 있는데 이걸 나눠주고 싶어갖고 캐기만 하면 이게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지금 인터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만남 고쳐들을 하는 거요,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기회 주는 겁니다. 당당하시면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단, 이 당당이란 말하고요, 그죠? 거만하고는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거만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 금관을 가지고 있어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 진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되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요,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많이 거절하잖아요. 어떤 분 들어요? 불쌍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이 처갓집이 생기면요, 또 용기 내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손만 잡으면 너는 대박이야. 그죠?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아멘 전하십니다. 아멘은요, 뭘 전하는 거야? 밑에 있습니다. 소프. 있죠? 피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전하는 거죠? 꿈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꿈을 파는 사업, 꿈을 전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배우는 자세입니다. 저도 암의 사업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전 지금도 뉴트리라이트 어느 분 강의하면요, 저 듣습니다. 들으면서 비판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강의하는 그 어떤 부분에서 뭘 얻느냐면 감동을 얻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분들이 뉴트리라이트 강의를 할 때, 뭐 김선잘 리더님이라든지 전지선 리더님이라든지, 그죠? 그 조덕순 리더님이라든지 안전 리더님이 많이 다른 분들이, 그죠? 뉴트리라이트 강의를 막 할 때 저는 집중해서 들어요. 왜?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배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겸손입니다. 마치 잘하는 것처럼, 지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배우는 자세. 어느 하나가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결국 암회는 뭐예요? 내가 먼저 배워서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뭐 하는 사업? 가르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암회사업은 철저한 복제 사업입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파트너가 나를 복제할 것이고, 그러면 내 네트워크는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배우는 자세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그죠? 내 마음속에서 꿈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뭐냐면 또 꿈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또 배우고, 그죠? 끊임없이 계속 배우다 보면 우리가 더 암회 속에서 사업적인 부분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인드조차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회 제대로 하는 방법, 항상 이야기하는 뭐예요? 탱커화. 탱커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미팅. 두 번째는 뭐? 상담.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안 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팅하고, 안 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 클럽 이상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